먼저 첫 번째, 김경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이죠. 두 사람 어제 동시에 구속됐죠.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어제 거의 자정 가까운 시각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이 동시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습니까? 받으면 돌려주고 했는데 결국 표결로 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영장실심사까지 받았는데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습니다. 사유하여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같이 구속된 사람 지금 김경전 시의원이죠. 여기 볼까요? 김경전 시의원. 사실 처음에 이 사안이 터진 게 작년이에요. 작년 말. 근데 사안이 터지고 미국으로 갑자기 갑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 안 해놨어? 라는 얘기가 이때 있었죠. 미국 가서 휴대전화도 교체하고요. 당당하게 CES도 참석을 하고 이때도 텔레그램도 다시 탈퇴했다가 재가입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귀국을 했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말부터 올해 초입니다. 벌써 3월이죠. 조현산 변호사님. 아니 사건 발생하고 62건 두 달이 넘어서 거의 3달 가까이 지금 가는 중인 건데 지금 증거인멸 우려 이미 증거인멸한 거 아니야? 우려가 아직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된 주요한 사유는 네. 재판부 입장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사정을 있다 보니까 다른 관계자들한테 관련된 그런 진술을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재판부의 그런 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사전에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피성 출국을 한 그런 정황도 있는 것이고요. 각종 메신저 내용도 삭제한 정황이 있죠. 추가적으로 어떠한 또 증거 인멸 정황과 행위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증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입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었고 조만간 이제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인멸을 하고자 했던 그런 증거들이 재판부에 현출이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에 대한 혐의도 일정 부분 재판 과정에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늦어도 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 마저 나오고 있죠. 네. 결국 두 사람 동시에 지금 구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럼 끝날 것이냐. 앞으로 아직 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관련해서 네. 아마 경찰이 추가 이 조사가 좀 더 속도를 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좀 전해드립니다. 어떤 소식이냐. 지금 9시가 넘었죠. 코스피가 시작과 동시에 3.44%가 떨어졌다. 5,592.59로 지금 출발을 했다라는 건데 송영근 변호사님, 언제부터 박학다식 하신데 지금 보면 오늘 코스피 전망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코스피가 그동안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네. 중동 사태는 주식시장 조정의 하나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의 매물 추세를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틀간에 지금 합해서 하락률이 10% 정도 되면은 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아마 대응의 영역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중동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해서 앞서 저희가 대담 초반에 나눴지만은 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연하게 투자자들이 대처해야 될 그런 지점에 놓여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일단 5,600선에서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이 시작 9시에 열었는데 지금 3, 4분 만에 벌써 5,600선에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장이 마감될 때까지 어떤 변동폭이 있을지 이란발 이 리스크가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내란재판부 윤 체포방해 항소심 전 과정 녹화 중계.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인 거죠. 내란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앞서서 징역 5년이 나왔었죠. 근데 이 관련해서 항소심 오늘 첫 재판 이제 내란재판부입니다. 일반이 아니라 내란재판부가 이제 시작이 됐다. 내란재판부의 첫 재판 오늘 오후 2시인가요? 모두 다 이 녹화해서 중계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